증상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감염자 수 급증에 사망자 역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수석과학자가 건강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약사 화이자는 자사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행정부가 무료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신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통하자마자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 키트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의료용으로 쓰이는 N95 마스크 4억 장을 국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한창인 가운데 미 전역에서는 사망자 수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감염자 수 급증에 사망자 역시 계속 늘고 있는 건데요. 결국엔 오미크론 유행 기간 전체 사망자 수가 델타 유행 기간 사망자 수를 넘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미 전역에서는 오미크론 감염자 수가 과도하게 늘면서 병상 압박이 심해지고 사망자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이면 델타 유행 기간 사망자 수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오미크론이 비교적 경미한 증상으로 덜 심각한 결과를 야기한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의 감염 양상이 미국에선 통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어제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관련 신규 사망자는 1,610명으로 전일 730명보다 2배 증가했습니다. 13일에는 2,388명, 14일은 2,466명 등 4자릿수 사망이 발생하는 날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역대 최다 기록인 2021년 1월 3,300명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이대로 사망자가 늘면 오미크론 유행 기간 전체 사망자 수가 델타 유행 기간을 넘어설 거란 예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모델을 관측하는 연구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펜실베니아 주립대 카트리오나 쉬어 교수는 오미크론 유행이 3월 중순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까지 5만에서 최대 30만 명이 더 사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오미크론이 평균적으로 덜 심각할 수는 있어도 가벼운 질병이란 얘기는 오해를 낳는다면서 현재 의료체계는 환자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식품의약국은 12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수석과학자는 건강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수석과학자인 소미아 스와미나타는 어제 뉴스 브리핑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백신 면역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에게 부스터샷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백신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부스터샷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가 접종은 노인들과 근본적인 질환을 가진 면역 결핍자, 의학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스와미나타는 이번 주말 세계보건기구 최고 전문가 집단이 모임을 갖고 추가 접종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종식은 아직 멀었다면서 오미크론 변이를 가벼운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이날 언론 화상 브리핑에서 지난주 1,80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보고됐다면서 오미크론 변이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에서 보건 시스템이 받는 압박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새로운 변이 출현 가능성 등을 우려하면서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는 게임 체인저로 불리며 그 효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약사 화이자는 자사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화이자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에 대한 3건의 시험관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화이자가 단독으로 진행한 첫 번째 실험에서 팍스로비드의 주성분인 느르마트렐비르는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즈를 오미크론 변이에서도 원래 코로나19와 같은 수준으로 차단했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항바이러스 활동이 베타와 델타를 포함한 다른 우려 변이 바이러스에서 관찰된 것과 일치했습니다. 뉴욕 마운트 시나이 아이칸 의대와 함께 진행한 세 번째 실험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와 다른 변이를 차단하는 데 필요한 니르마트렐비르의 농도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카엘 돌스텐 화이자 최고 과학 책임자는 이번 실험 데이터는 우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코로나19는 물론 전염력이 매우 높은 오미크론을 포함한 현재의 우려 변이들과의 계속된 싸움에서 중요하고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자평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식품의약국은 팍스로비드가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입원 및 사망률을 90% 가까이 줄인 것으로 임상 실험 결과 확인됐다며 긴급 사용 허가를 내렸습니다. 어제 바이든 행정부가 무료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신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통했습니다. 개통하자마자 신청이 쇄도하면서 어제 오후까지만 7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렸습니다. 어제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신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 covidtest.gov를 개통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이트가 당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개통했다면서 어제 오후까지 70만여 명이 사이트를 방문하는 등 수요가 이미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정부 기관들의 홈페이지 방문 트래픽을 추적하는 사이트에 따르면 방문객 70만여 명은 두 번째로 트래픽이 많은 연방 우체국의 소포 배송 현황 추적 사이트 방문객의 2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최근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고 검사 수요가 치솟자 이 수요에 대처하고자 검사 키트를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에서 신속하게 감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이 항원 검사 키트는 한 가구당 4개씩 배포됩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이 사이트가 공식 개통일에 하루 앞서 베타 테스트 단계로 가동된다고 밝히고 주문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연방정부는 배송에 7일에서 12일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 검사 키트를 받으려면 이달 말이나 돼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의료용으로 쓰이는 N95 마스크 4억 장을 국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합니다. 배포는 다음 주 후반부터 시작되고 성인 1인당 3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N95 마스크 4억 장을 다음 주 후반부터 일반인들에게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각 지역 약국이나 보건센터로 이번 주 후반 배송이 시작되고 성인 1인당 3장씩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배포되는 마스크는 연방정부가 비축 중인 전략 물자 마스크 7억 5천만 개 중 일부입니다. 배포 프로그램이 완전히 가동되는 시점은 2월 초며 어린이용 마스크도 조만간 배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 보호장비 배포라면서 마스크 부족에 시달렸던 코로나19 초반과는 달리 의료진을 위한 고품질 마스크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95 마스크는 매우 작은 입자를 95%까지 걸러낼 수 있으며 KN95는 그에 준하는 중국 표준이고 한국은 KF94 등급으로 표기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14일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해 N95 마스크가 최고 수준의 보호를 제공한다며 일반인에게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N95 마스크 4억 장 무료 배포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고조되는 데 따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신규 코로나19 감염자 수와 입원자 수가 줄고 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뉴욕시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에릭 애덤스 시장은 환자 발생 수가 하루 최고 4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줄고 입원자 수도 지난 11일 6,500명에서 16일 5,800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히면서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뉴욕 시민들이 아직 방심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현재 환자 발생 수는 하루 6,500명이던 지난 겨울보다 여전히 많고 사망자 수도 하루 100명으로 지난 2020년 5월보다 많습니다. 한편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어제 예산 연설에서 뉴욕주의 환자와 입원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양성 판정률이 12.8%로 지난 2일의 절반 수준이라면서 겨울을 맞아 폭증했던 환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동부 지역에서의 오미크론 환자 발생은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 전역의 환자는 여전히 매일 기록을 갱신하면서 병원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비베크 머시 의무총감은 지난 16일 오미크론이 아직 전국적으로는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입원과 사망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이 오늘 11월 열릴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더 유리한 위치에 올랐습니다. 유력한 주지사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혔던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이 오늘 11월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전 시장은 어제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앞으로 뉴욕주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정작 선거에는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뉴욕시장 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지난해 말 명예퇴진한 드블라지오 전 시장은 정치적 경험과 지명도 면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 전국 방송에 출연해 뉴욕주의 교육개혁안을 공개하는 등 사실상 선거 준비에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드블라지오 전 시장의 불출마 결정에는 최근 여론의 동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발표된 시에나 칼리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한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의 빈자리를 메운 캐시 호컬 주지사는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46%의 지지로 경쟁자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전 시장은 12%에 불과했습니다. 뉴욕주는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호컬 주지사의 초반 강세가 본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호컬 주지사는 선거자금 모금 분야에서도 경쟁자들에게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가 모금한 액수는 2,160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어제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 문화교육 의무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앞으로 각 공립학교에서는 아시안 아메리칸 태평양계 이민자들의 역사와 문화를 정규 교과 과목으로 택하고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앞으로 각급 공립학교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태평양계 이민자들의 역사와 문화를 정규 교과 과목으로 택하고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하는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 문화교육 의무화 법안에 어제 서명하고 발효시켰습니다. 이 법은 뉴저지주 500여 개 학군 산하 공립학교의 유치원부터 고교 12학년까지 학생들이 학교에서 아시안 아메리칸의 역사와 문화를 배워 이해를 넓히고 교육적 성과를 거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의 서명으로 뉴저지주는 전국 50개 주 가운데 일리노이주에 이어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역사 문화 교육을 의무화하는 두 번째 주가 됐습니다. 뉴저지주가 이번 법안을 시행하는 목적은 코로나19 사태 중에 아시안 아메리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혐오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어렸을 때부터 학교 교육을 통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뉴저지주 공립학교 재학생 128만 명 가운데는 11%인 14만 명이 아시안 아메리칸 학생입니다. 기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구인난 속에서 올해 임금 인상률을 3.4%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경색과 인플레이션이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보험 중개업체인 윌리스 타워스 왓슨이 지난해 10월에서 11월 1,00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구인난 속에서 올해 임금 인상률을 3.4%로 예상했습니다. 기업의 약 74%가 임금 인상 요인으로 노동시장 경색을 꼽았고 뒤를 이어 31%는 인플레이션을 꼽았습니다. 미국에선 지난해 11월 총 453만 명의 근로자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등 구인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로 둘러싼 지속적인 공포와 팬데믹 기간 축적된 육아 의무 등으로 인해 노동 인구가 감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주들은 직원을 유치하기 위해 임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과 수요 회복으로 인해 물가도 치솟고 있습니다. CNBC는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비용 상승을 따라잡기 위해 급여를 인상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기업들은 임금을 평균 2.8%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 비율은 4.4%에 그쳤습니다.
중국이나 유럽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데요.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미 전역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포함해 전기차 판매 대수는 65만 6,866대를 기록해 전년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전기차 판매 대수는 중국이 320만 대, 독일 67만 5천 대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승용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4.4%에 그쳤습니다. 오랫동안 전기차 기술 관련 세금을 면제한 노르웨이의 경우 지난해 판매된 자동차 중 전기차 비중이 86%를 기록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전기차 가격은 현재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뒤 유럽 국가들은 잇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도입했고 이는 판매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독일에서는 지난해 전기차 판매 비율이 25%를 넘어섰고 프랑스와 영국의 전기차 판매 비율도 20%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미국의 전기차 가격은 기존 내연기관차 가격보다 향후 10년 더 비쌀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는 기술적 요인보다 정치적 요인이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인프라 법안에는 75억 달러의 충전시설 지원액이 포함됐지만 전기차에 추가 세액 공제 방안이 포함된 더 나은 재건 법안은 아직 의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버지니아 주정부는 한인 2세 제이슨 박 씨를 보훈 및 병무부 부장관에 임명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출신의 박 부장관은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2012년 육군 보병 2사단 소속으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 근무 중 탈레반이 설치한 급조 폭발물이 터지면서 두 다리와 손가락 2개를 잃었습니다. 당시 자신보다 소대원들을 먼저 피신시키는 의로운 행동을 보여 연방정부가 수여하는 상위 군인 훈장인 퍼플 하트 훈장을 받았습니다. 박 부장관은 현역 군인과 제향 군인, 참전 용사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돼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주정부가 이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과 영국 생물의학 자선단체 웰컴이 18일 코로나19와 향후 유행병 퇴치를 위해 각각 1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기부금은 세계보건기구, 세계백신면역연합과 더불어 개발도상국 전역에 백신을 보급하는 협력단체 전염병 예방혁신연합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전염병 예방혁신연합은 5개년 계획을 통해 백신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100일로 단축하고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범용 백신 개발을 하게 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찰이 오토파일럿 모드에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다른 차를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한 테슬라 차량 운전자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019년 12월 29일 LA 교외에서 용의자가 운전하던 모델 S가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다가 교차로에서 혼다 시빅을 들이받아 시빅에 타고 있던 2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율주행 보조 기능과 관련해 기소된 첫 사례로 테슬라가 위험한 기술을 길에 내건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상, 민사상, 도덕적으로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브롱스 북부 주택가에서 어제 오전 11시께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3층 주택이 완전히 불에 타 무너졌습니다. 현장에서 80대 여성이 구출됐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시 당국이 발표한 사망자와 80대 여성이 동일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상자 9명 중에는 5명의 경찰이 포함됐습니다. 화재는 가스가 폭발한 뒤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하탄에 비해 저렴한 집값 때문에 이민자 등 서민층이 많이 모여 사는 브롱스에서는 앞서 지난 9일에도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17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오전에 1에서 3인치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6도, 섭씨 2도, 밤 최저 기온은 15도, 섭씨 영하 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화창하지만 기온이 떨어져 춥겠습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전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